지금 논의가 굉장히 좀 방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하게 실시하는 현금성 복지 그게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오 교수께서는 뭐 저출산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방금 전에 이원재 대표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시도를 해보면 효과를 검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어서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보는 복지 실험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출산 문제를 이번에 최근에 제가 어느 지역구에서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젊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6개월간 거주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6개월간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출산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이사 오도 된다는 거예요. 출산 전에 6개월간 거주를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출산 전에 그냥 그 한 6개월간 거주하다가 출산하고 1,000만 원 받고 그냥 뭐 오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결국은 저출산 문제는 해결 못하고 아까 어느 부산북구처럼 예산의 75%가 현금성으로 나가서 파산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150조를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걸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뭔가 이게 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와 일탈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얌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군으로. 봤더니 그 군의 인구수가 3만 명을 넘어설락 말락 하는 거예요. 그 3만 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실국과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인구를 3만, 5만, 10만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지방자치단체 230여 개 되는 곳 중에 89군데 정도가 소멸지역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서울 수도권의 인구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광주 이런 부산 등 대도시가 한 20%가 몰려 있는 거고 지방에 30%가 산재해 있는데 장흥군청이 인구 4만이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장흥군에 인구 4만 지키는 방법 해가지고요. 장흥 관상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제안을 해놨어요. 저는 인구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씁니다. 장흥군청 군수학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흥군 인구수는 39,994명입니다. 1월입니다. 장흥군 4만 지키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장흥군에 이사 오는 사람한테 300만 원 지급하기. 두 번째, 볼링장 같은 청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설 만들기. 세 번째, 아이가 셋 이상 있거나 임신부한테 250만 원 지급하기. 중략, 이상 4만 지키기 방법을 적었습니다. 장흥군 인구가 4만 1,000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중학생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비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수당이든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우대라든지 임산부들에 대한 우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적 한계와 지역적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행인 것은 미국은 51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해서 정책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미국 연방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들도 있고 시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거지만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과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정책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로수당을 준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만큼 정책이 타당한 거냐.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과는 상충되는 것이 없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산이 있어야 되는 이후에 전국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전국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원재 박사께서 말씀 주셨듯이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각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이지 돈을 무작위로 풀어가지고
이 미래 세대에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정책적 어떤 재정적 부담을 넘기는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합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살을 발라내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자원 같은 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각급 지자체에서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 저도 시골 주셨거든요. 출신이거든요. 그 우리 시골에 가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35가구 정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시골 가보니까 15가구밖에 없어요. 근데 전부 다 80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0년 이내에 그 시골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80노인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도 그 자손들이 그 시골에 올리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향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이제 이번부터 이제 30만 원 올라가죠. 준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 하는 그런 부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엉뚱하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원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농촌 취업자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계속 공업화 과정을 걷다가 갑자기 이제 농업화를 보이고 있는 좀 넌센스인데 그게 아마 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혜택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는 농촌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지 거기에 노인 공로수당을 더 주거나 출산수당을 더 준다고 그 사람들 거기 정착하느냐. 아까 얘기지만 출산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청년수당 문제 관련해 최근에 이거는 직접 그 이제 인천 남농공단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사장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국 청년들이 오려고 하질 않는다. 왜 안 오느냐. 요새 이제 최저임금도 있고 하는데 좀 많이 주는데 왜 안 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제발 청년들에게 돈 좀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년 수당이다, 실업급여다, 뭐다 이런 걸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한 200만 원 챙기면 그냥 일 안 하고 사는 게 편하다. 이런 게 과거 어른들하고 완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추구하고 산다. 뭐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거의 한국 청년들이 오질 않았어. 거의 외국인들만 쓰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발 청년들에게 그냥 돈 좀 많이 그냥 공짜로 주지 마라. 뭐 이런 저는 하소연까지 잠깐만, 저도 좀 어떤 해야죠. 중소기업가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청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먼저 해봐야 돼요.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저는